안녕하세요. 금속탐지기 여행의 헬캣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금속탐지기 녹타사의 레전드 그 핵심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 버튼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식별 패턴 필터, 그리고 이제 주파수 변경, 그리고 확인 취소 핀포인트, 설정과 전원, 그리고 그라운드 밸런스 버튼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십자 모양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려면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화면에 보이는 각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왼쪽 최상단에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 그리고 이제 아래는 모드 창입니다. 모드 창이 활성화된 모드에서 테두리가 표시가 되고요. 레전드는 4가지의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탐지기가 검출을 허용하고 있는 금속들의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이제 빈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검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커튼 뒤쪽에 지금 철로 된 캐비넷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검출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주파수,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타겟이 검출됐을 때 그 대략적인 ID, 위에 있는 거랑 뭐 기능은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숫자로 여기 대략 어떤 금속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지 깊이인데 이 검출된 타겟이 지면에서 얼마 정도 밑으로 들어가 있나 그런 걸 표시해주는 게이지고요. 이제 낮을수록 가까이 묻혀 있는 거고 깊을수록 멀리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 밑에 거는 이제 페로 체크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주로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이제 외부로 버튼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드 변경인데요. 모드 변경은 요 좌우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전드는 총 4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원, 들판, 그리고 이제 바닷가, 요거는 금광지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 따라서 그 원하는 걸 이제 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부 설정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이 모드를 이제 좌우로 변경을 하시다가 금광지 모드로 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금광지 모드가 아주 작은 사금 같은 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감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노이즈라기보다는 그 이제 아주 작은 신호까지 이제 그 소리가 들리도록 지금 해놔서 그렇게 된 건데, 요거는 고장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도를 제외하고 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세부적인 설정들은 이 모드별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를 변경하시면 내가 이제 전에 설정했던 그 각 모드의 값이 개별적으로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 감도만큼은 이제 그 모든 모드에서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드를 변경하신 다음에 원하는 감도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감도 변경 버튼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삼각키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총 30단계의 감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감도가 낮으면 탐지 깊이가 줄어들고 이제 금속을 검출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도가 높으면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 탐사지 현장에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최대한 올려두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레전드 사용자 포럼에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보통은 뭐
이제 들판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23에서 25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식별 패턴 선택이라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말편자랑 못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저는 별로 해당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찾고 있는 게 동전이다 하면 사실은 그 철이 많이 함유된 철 쓰레기는 이제 검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파수 변경 버튼인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드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게 되고, 요거는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파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탐지 깊이와 대상물을 검출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파수가 낮으면은 탐지 깊이가 조금 깊어지긴 하는데, 아주 작은 금덩어리 같은 사금 같은 그런 작은 타깃 반응에 좀 둔감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높으면 탐지 깊이가 조금 줄어들지만 작은 타깃 반응까지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 보시면 이제 이 주파수 변경 버튼 요거를 누르실 때마다 이 화면 왼쪽에 주파수 아이콘 밑에 숫자들이 이제 변경이 되죠. 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kHz까지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중 주파수 M, 멀티란 뜻이겠죠. 다중 주파수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제일 낮은 거 4kHz부터 10, 15, 20, 40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주파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녹타의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SMF라는 다중 주파수 기술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뭐냐면 여러 개의 주파수의 자기장을 동시에 생성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낮은 주파수는 깊이에서 이득이 있고 높은 주파수는 그 작은 타겟을 검출하는 그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동시에 이점을 얻게 되는 그런 다중 주파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타겟이 명확하다 이러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탐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다중 주파수를 이용하시는 거를 이제 매뉴얼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파수기 버튼을 이제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AO라고 표시가 되면서 이제 음소거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선택 취소 및 핀포인트 버튼인데요. 이제 가운데 아래 있죠. 여기 이제 세부 메뉴에 들어갔을 때 뭐 설정, 확인, 거부 뭐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 메인 화면에서는 핀포인트 버튼 살짝 누르면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타겟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뭐냐면 그 정확한 위치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타겟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좌우에 있는 게이지가 그 탐지기 중앙 코일 중앙으로부터 그 탐지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게이지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만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원하고 설정 버튼인데, 뭐 전원이야 뭐 전원 켜고 끄는 기능이고요. 아까처럼 한 1초 정도 누르면 켜지고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또 꺼지고, 그리고 이제 켜진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이제 세부 설정 화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부 설정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그라운드 밸런스 버튼인데요. 이제 그라운드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초보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흙에 여러 가지 전도성을 띠는 물질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쇳가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탐지기는 여기 흙에서 나오는 반응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타겟에서 나오는 반응인지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이 이 자기장 신호를 미세하게 방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평탄화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호만 검출될 수 있게, 그거는 평균 나오는 신호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수동하고 자동은 딱 가가지고 한 번만 수행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밸런스를 잡게 되고, 이제 추적 그라운드 밸런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계속 이제 탐지를 하는 동안에 계속 그 그라운드 밸런스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 아무래도 기능이 계속 켜져 있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추적 그라운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격의 여러 그 구성의 토양들이 이제 섞여 있을 때 고를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페로치크 게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게이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요거는 이제 철분, 요거는 이제 비철, 여기 반지가 표시되어 있긴 한데 알루미늄이나 주철이 아닌 것들의 함량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마이크가 살짝 멀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 이 막대기는 뭐냐면 92.5% 스털링 실버 법정 은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게이지가 비철 쪽에 게이지가 꽉 차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탄소광 나이프입니다. 주철에 좀 함유되어 있는 녹슨 거 보이시죠? 탄소광 나이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윙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철분이 이제 많이 섞인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주철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부식이 되게 되면은 성지분이 좀 변하기 때문에, 주철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철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페로체크 게이지가 한 2칸 이상만 올라가면 그거는 철 합금이나 이제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땅을 파기 전에 이게 어떤 타겟인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순도가 높은 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검출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아무래도 부식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철 게이지가 2칸 이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철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알루미늄이나 예를 들어 동전 혹은 뭐 귀금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세부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지금 세부 설정 요 안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세부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채널을 선택을 하는 기능인데, 이 금속 탐지기는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도 전류와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겟을 검출하게 되는데, 근처에 뭐 땅에 묻혀 있는 그런 금속 반응이 아니라 송전탑 혹은 뭐 무선 기지국같이 강한 전파를 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채널을 선택하는 기능이고, 총 13개의 그 채널이 제공이 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상하 버튼 눌러가지고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핀포인트 버튼, 가운데 있는 핀포인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갔는데 주변 송전탑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자봉이 좀 많이 들린다, 그라운드 밸런스 같은 거 잡았는데 자봉이 들린다 하면은 요거로 세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라운드 밸런스가 아니고 리커버리 스피드를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리커버리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검출하는 파장의 회복 속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보냈다가 그걸 얼마나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커버리 스피드가 높으면 가까이 붙어있는 두 개의 타겟을 정확하게 이제 분리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깊이는 약간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낮으면 깊이에서 살짝 이득을 보지만 타겟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제 하나의 신호가 다른 신호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판 옆에 동전이 묻혀 있다라고 한다면 리커버리 스피드가 낮은 경우에 철판의 신호를 먼저 인지를 하고 이 신호가 회복되기 전에 이제 동전 있는 부분을 지나가 버리게 될 테니까 철판의 신호가 동전의 신호를 가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탐지물을 이제 검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뭐 너무 높은 것도 이렇게 사실은 좋지 않고 너무 낮은 것도 좋지는 않아서 제가 그 커뮤니티 같은 데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보통은 그 중간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리커버리 스피드, 지금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총 10단계의 리커버리 스피드를 제공을 하는데 한 5에서 6 정도, 그 정도의 리커버리 스피드를 이용을 하면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에서 6 정도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볼륨 버튼인데요. 뭐 이건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볼륨 깜빡깜빡 할 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톤 설정인데 여기 보시면 위 버튼 누르면 여기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차라리 매뉴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그 1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한 서너 페이지 정도의 세부 설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탐지를 할 때 뭐 아이디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자기장이 검출된 그거를 바로 소리 신호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를 얼마나 면밀하게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원하는 탐지물을 타겟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홀더라 해가지고 이제 임계값입니다. 임계값. 요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뭐 일정 이하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 일정 이상의 소리만 듣겠다, 뭐 이런 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겟이 아주 작고 신호가 약한 경우에는 작은 소리가 생성이 되는데 임계값을 너무 높여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신호들이 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임계값을 또 너무 낮추게 되면 이 잡음들이 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임계값 같은 경우에 좀 자기 취향에 맞게 면밀하게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프로필인데요. 총 4개의 사용자 프로필을 제공을 하거든요. 1번, 4번, 3번, 2번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 사용자마다 개별 모드의 설정들이 다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기능은 뭐 사용자가 뭐 4명이나 될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내가 이제 특정 탐사지에 가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는데 다음번에 한번 거길 더 갈 거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다시 또 세팅을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사용자 기능으로 저장을 그 탐사지에 맞는 세팅을 딱 저장을 해놨다가 다음에 가서 바로 그 모드를 켜가지고 사용을 하면 굳이 번거롭게 세팅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백라이트 이 액정 뒤에 불 들어오는 거죠. 자, A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꺼졌는데 이제 A가 오토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탐지물이 스윙이 될 때만 액정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되는 기능이고, 이제 숫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밝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A가 안 달리는 거는 그냥 상시로 켜져 있는 그런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동이죠.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혹은 수중에서 이제 탐지를 할 때 루타가 방수를 지원을 하니까 수중에서 탐지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탐지기 후면에 달려있는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1이면 켜지고 0이면 꺼집니다. 요거는 블루투스 기능인데요. 요거를 블루투스를 켜면은 헤드셋이나 그 AQ포인트라고 녹타사에서 나온 핀포인트가 이제 그거랑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헤드셋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 세팅.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시면서 뭐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누적 시간을 표시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이 레전드를 받은 지는 얼마가 안 됐어요. 제가 원래 다른 탐지기를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간은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설정들을 이제 한번 다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메뉴 버튼 누르시면 원래 메뉴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 번 더 길게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개략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아직 설명을 못 드린 세부 설정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타 레전드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과 개념들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품 구매 시에 받으신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려가지고 동영상 세부 정보에 녹타사의 그 한글 매뉴얼 그 PDF 파일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건데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금속탐지기의 헬캣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